복잡한 시장을 풀어내는 투자 인사이트 머니리포트 진행의 김지연입니다. 오늘은 김장렬 센터장님 모시고 지금 이 시장 정확하게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김장렬입니다. 저는 현재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에서 리서치 센터장으로 있고요. 방송 꽤 요즘에 한 4, 5년 됐는데 매일 나가는 프로도 있고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또 구독자 프로도 있어서 많은 분이 보시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힘든 장인데 그것도 이제 견뎌내면 되는 거니까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차근차근히 다시 한번 현황을 짚어보시면서 현재의 위치를 정확히 아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주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너무 컸잖아요. 네, 특히나 7,000피를 깨고 내려오는 순간부터 뉴스에 굉장히 공포스러운 기사들도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사실 삼성전자 실적도 그렇고요. 또 SK하이닉스 ADR 상장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우리가 기대했던 모멘텀들이 있었는데 이게 생각보다 주가에는 반영이 잘 안 됐었던 것 같아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주식이 내려갈 때 가장 큰 핵심은 크게는 세 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주식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AI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반도체를 사주는 곡괭이를 사주는 미국의 빅테크 업체들에서 잡음이 좀 났었죠. 네. 조금 지났습니다만은 메타 같은 경우에 투자를 AI 데이터 센터를 자기네 용도로 사용하는 게 있고, 근데 그거로 만족하지 않고 무슨 이유인지 이거를 임대해서 사업을 할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나온 것이 그것이 약간의 불안을 초래했고요. 그래서 이제 반도체 주가가 흔들리기 시작했던 거고, 몇 가지 노이즈가 더 있는데 워낙 반도체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우리의 커스터머 중에 하나였던 애플이 반도체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안 쓰고 중국의 CXMT를 사용할 계획이 있다, 이런 식으로 발표했죠. 이것도 나중에 다루겠습니다만 CXMT가 이번 달 7월 24일 날 다음 주죠, 상장하니까 얘네들도 뭐 실력이 있는 거야? 물량은 되는 거야? 그걸 따지기 전에 너무나 반도체 가격이 올랐어. 그 무슨 얘기죠? 반도체 가격에 대한 저항이 본격화되는구나, 이런 우려가 세진 것이 가장 큰 빅테크 단에서의 압력입니다. 저는 이것을 헤게모니 싸움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첫 번째 가장 큰 거는 빅테크들이 힘들어졌다. 빅테크하고 메모리 반도체 업체하고의 입장이 다르지 않습니까? 여기에 있어서 우리 재산의 7, 80%가 삼성 안에 팔아서 메모리예요. 그런데요, 미국은 빅테크 이른바 M7에다가 요즘 스페이스X 포함한 M8의 시가총액이 25조 달러입니다. 반도체는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반도체는 고작 5조 달러가 안 돼요. 그러니까 미국은 반도체보다 빅테크가 시가에 차지하는 비중도 5배이고 실질적으로 미국의 GDP를 이제 성장시키는 것도 빅테크기 때문에 반도체 가격이 올라서 그 코스트가 부담이 돼서 뭐 칩플레이션이건 뭐건 정당성을 떠나서 그렇게 되는 걸 싫어하고 불쾌하고 짜증나고, 뭔가 무언의 압력이 아니죠. 미국이 어떻게 합니까? 실질적인 압력을 주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애플의 제품을 사가는 소비자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소송을 제기했죠. 너네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업체들이 제대로 양산을 안 하고 생산을 늘려야 되는데 안 늘리고, 심지어 주장하는 겁니다. 제가 맞다는 거 절대 아니고 담합했다, 반도체 가격을 높이기 위해서. 제가 봤을 때 담합이란 말은 너무 지나치게 나간 거고요. 걔네들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는 거죠. 이런 것이 뭐죠? 빅테크하고 메모리 업체 간의 그 헤게모니 싸움입니다. 여기는 한국의 삼성과 하이닉스가 워낙 크다 보니까 대한민국을 죽인다, 이렇게까지 너무 확대하실 필요는 없고요. 마이크론도 마찬가지예요. 마이크론이 미국에서 안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거보다는 빅테크가 훨씬 중요해요. 헤게모니 싸움이 본격화되면서 여러 잡음이 나타난 것이 실적이 발표되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발표될 때, 초반에 발표될 때 딱 나온 거예요. 그래서 실적이 투영이 안 된 게 가장 큰 첫 번째. 네.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2배 ETF입니다. 내려갈 때 겁이 나는 거예요. 2배 ETF는 2시 넘어서 3시 되기 전에 3시 넘어서 다 청산해야 돼요. 2배 ETF를 누적해서 사는 게 핵심이 아닙니다. 바로바로 청산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100%, 20% 올랐다가 내일 20% 빠지면 4%가 날아갑니다. 변동성이 한 방향으로 확 가야지 돈을 먹는 건데, 거꾸로 하더라도 이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박스에 갇히면 말이죠. 그러니까 하루 올라가고 하루 내려가면 결국은 자기 손해가 커지는 건데, 이게 상장되고 나서 올라갈 땐 좋았죠. 근데 아까 빅테크하고 세계모니 싸우면서 압력을 가하죠.
주가가 반영이 안 돼요. 그러면 하루하루 사는 대부분의 그 두 배 ETF는 팔아야 될 때 2시, 3시 넘어가면서 파는 게 매도가 매도를 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거꾸로 매수가 매수를 할 수 있죠. 그 변동성을 우리가 겪어가고 배우는 과정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아프게 배울 필요는 없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우리 여러분들 포함해서 한국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죄송한 얘기지만 좀 빨리빨리 하죠, 뭐든지. 그러니까 두 배 ETF가 시장에 흡수되고 하려면은 6개월, 1년 이렇게 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기에는 삼성과 하이닉스가 시가총액이 너무 커요. 두 배 ETF는 미국에도 있어요. 애플도 있고 엔비디아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근데 애플, 엔비디아의 두 배 ETF의 그 AUM, Asset Under Management, 거기 자산에 들어간 자금이요. 좀 지났습니다만 그거보다 하이닉스가 2배, 3배 큽니다. 근데 2배, 3배 큰 하이닉스의 AUM, Asset Under Management 그렇게 큰데 시장은 요만하잖아요. 글로벌 투자자들 할 때 미국의 주식 투자를 40% 하면은 50% 하면은 한국은 2%도 안 돼요. 2%한 밖에 안 돼요. 근데 그 시장에 이런 게 두 배 ETF 딱 들어있으니까 시장 사이즈 대비했을 때 두 배 ETF의 규모가 너무 크다 보니까 위아래 흔들릴 때 아주 상상을 초월할 수 없는 일이 지금 목도하고 계신 겁니다. 네. 이게 삼성 하이닉스에 그렇고요. 마지막으로 그런데 하이닉스도 하이닉스지만 삼성은 더 빠졌는데요. 참 웃긴 얘기예요. 두 배 ETF가 나왔을 때 대비하면 그럼 두 배 ETF 뭐가 손본다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두 배 ETF 나오기 전에 주가로 빠졌어요. 5월 27일이 두 배 ETF 나온 날입니다. 그러면 그거 나오니까 사람들이 미리 샀겠죠. 네. 조금 걸어서 20일, 21일, 22일 이때 보세요. 20, 21일, 22일 주가를 보시면 하이닉스는 그보다 높습니다. 오늘 엄청 올랐는데 오늘 오르기 전에도 191만 원이면 그때 주가 정도예요. 그러니까 거품이 다 없어졌어요. 오늘 올라서 210만 원 좀 안 되는데 어저께 오르기 전에 191만 원, 오늘 올라서 209만 원인가 얼마 되는 이 주가가 ETF가 없었던 시절에 그게 5월 20일, 20일 요즘 보세요. 그게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 거는 174만 원, 191만 원, 190얼마 원 지금 비슷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이닉스는 두 배 ETF가 없어진 그 시점으로 돌아가도 내려가진 않았는데 네. 삼성전자는 오늘 올라서 얼마입니까? 28만 얼마인가요? 그런데 어저께 27만 얼마였잖아요. 두 배 ETF 없을 때 삼성전자는 노조 문제 어쩌고저 아직 있을 때 그 5월 20일, 21일에 ETF 하기 전에 29만 원대였어요. 그럼 삼성은 뭐냐? 여기 캐시하는데 삼성전자는 반도체만 하는 회사가 아니잖아요. 그 반도체가 근본적으로 무너지지 않았다면은 뭘 사냐 외국에서는 퓨어 순수한 반도체를 삽니다. 순수한 반도체가 어디 있어요? 미국의 마이크론, 뭐 샌디스크는 좀 작은 회사니까 마이크론이 크죠. 그래서 마이크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순수한 게 뭐죠?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순수해요? 안 순수하죠. 이상하다는 불순하다는 게 아니고 다른 게 섞여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이 이해하기 쉬운 주식을 사니까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보다는 마이크론을 샀던 겁니다. 그래서 어저께 종가 기준으로 오늘 올라오기 전에 마이크론이 PER이 내년도 27년도 PER이 제가 계산하기로는 6.67배 돼요. 고작 6년, 7년치밖에 안 쳤습니다. 이것도 낮은 겁니다. 미국 평균이 얼마라고? 20년, 20배. 20배 좀 넘어요. 근데 메모리 시장은 버러타일하다. 언제 내려갈지 모른다는 게 아직도 박혀 있어서 미국 회사지만 마이크론도 6.7배 됩니다.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마이크론이 PER 11배, 12배. 그거 무식한 생각이에요. 마이크론의 PER은 여러분이 가만히 놔두시면 FY26가 나와 있어요. 회기년도 26년 거. 회기년도 26년은 작년 25년도 9월부터 26년도 8월까지 그 옛날 실적이에요. 그러니까 PER이 높습니다. 같은 주가에서.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건 미래를 지향적으로 보잖아요. 27년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와 똑같이 마이크론의 숫자를 바꿔줘야 돼요. 그게 언제? 27년도 캘린더 이어. 27년 1월부터 12월. 우리는 27년 무조건 1월부터 12월이죠. 마이크론은 바꿔줘야 돼요. 마이크론 바꿔주는 27년도 그 캘린더 이어로 PER이 어제 종가 기준으로 이게 녹화해서 언제 오는지 모르지만 어제 종가 기준으로 6.7배 정도로 저는 계산이 돼요. 자, 퓨어한 업체가 좋아한다 그랬죠. 아까 마이크론, 네. 하이닉스, 삼성전자 뭘 산다고? 마이크론이 반도체가 무너지면은 그것도 안 사. 하지만 만약에 반등하면 마이크론 산다 이거야. PER이 그쪽이 6.7배고. 자, 하이닉스가 얼마일까요? 하이닉스가 어제 종가 기준으로 아마도 4.6배 이렇게 됐을 겁니다. 4.8배. 오늘 올라서 이게 한 5.6배 될지도 모르겠어요. 4.5배가 안 돼요.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보다 10% 이상 디스카운트 돼 있습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네. 그런데 여기에 ADR이 하이닉스 ADR이 들어왔잖아요. 하이닉스 ADR은 얼마일까요? 지금 주가가 다르잖아요. 어저께 하이닉스 ADR이 많이 올랐었죠. 190억 바 돼서 네. 그게 한국식으로 계산하면 280만 원이에요. 애프터마켓 좀 빠져서 애프터마켓 종가 빠진 거라면 277만 원. 우리가 오늘 올라서 210만 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요? 본주보다 ADR이 무려 거의 40%, 50% 가까이 비싼 거거든요. 그래서 괴리가 크다고 그렇죠. 좀 나오더라고요. 괴리가 크니까 네.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하이닉스 주식, 하이닉스 ADR은 미국 회사로 취급받고 있어요. 걔네 PR이 얼마인지 아세요? 똑같습니다. 마이크로랑 똑같다고. 네. 그러면 이제 하이닉스의 가치는 펀더멘털 가치는 미국에 상장되는 하이닉스 가치를 마이크론하고 똑같이 6점 중반 정도 후반 정도 어저께 기준으로 했다는 것 자체. 어저께 어떻게 됐어요? 하이닉스 ADR이 27% 올랐다고. 근데 마이크론은요 고작 5% 올랐어요. 그러니까 키 맞추기를 해서 그러니까 그 전에는 하이닉스 ADR의 밸류도 본주보다 조금 한 15% 20% 비쌌는데 네, 네. 이게 확 커서 본주하고 우리 ADR하고 본주하고 차이가 40% 50% 가까이 벌어지면서 이게 마이크론하고 붙어갖고 마이크론하고 밸류가 똑같았다고. 그러면 이제는 그거는 리레이팅 이 아니라 리레이팅 된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인 리레이팅 된 거예요. 하지만 메모리 시장이 왜 이렇게 저평가돼요? 뭐 엔비디아보다 우리가 돈을 많이 버는데 걔네는 18배, 20배고 애플은 30배인데 이런 얘기하면 진짜 바보 소리 듣고요. 어쨌든 이 좁혀지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 PER 10배 정도 돼야지 PER 10배 정도가 돼야지 하이닉스 400만 원, 500만 원, 삼성전자 50만 원, 60만 원이 타당한 거고 애널리스트는 그걸 얘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아까 헤게모니 이슈가 되고 하면은 그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 하더라도 중간중간에 변동성은 노이즈가 있다는 거고 그 변동성을 견디지 못할 정도로 흔드는 거는 두 배 ETF 때문이고 네. 두 배 ETF가 한국에 더 이슈가 된 건 시장 사이즈가 너무 큰 거고 삼성이 더 뒤진 거는 뭐다? 두 배 ETF 없을 때 그 정도 주가는 유지돼야 되잖아요. 29만 원. 근데 어떻게 27만 원 가요? 그거는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 본주보다는 하이닉스 ADR, 마이크론 얘네가 더 비싸도 이 주식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더 많이 내려갔다. 네. 이 길게 얘기했는데 이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그러면 저는 궁금한 게 지금 SK 하이닉스가 ADR에 상장을 하면서 본주도 있고 네. 또 ADR에 상장한 SK 하이닉스도 또 이제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기준이 생겨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지금 말씀해주신 내용으로는 가치에 대해서 퓨어한 반도체에 대해서 가치적인 측면에서 말씀해 주셨다면 혹시 이 ADR 상장이 혹시라도 또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수급에 달려있는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미국 ADR도 거기 어제 그제 거기도 두 배 ETF가 생겼습니다. 인버스도 있고. 네. 첫날은 없었어요. ADR 상장 그 몇지 1억 7천만 주가 1,700만 주가 그 올라간 거 45조 했고 그걸 가지고 파생 상품이 그 나온 게 ETF가 나왔다고요. 거기도 지금 27% 오르고 뭐 시간에서 5% 빠지고 약간 변동이 심한 것도 똑같아요. 두 배 ETF 효과를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도 그걸 생각하는 거죠. 네. 근데 미국 사람 ADR이 너무 많이 올라가면 이걸 팔고 아니면 이걸 가지고 본주로 바꾸고 싶잖아요. 네. 근데 문제는 본주로 바꿀 수 있어요. 한 이틀 걸려갖고 그동안 주가가 빠질 수도 있고 오를 수 있는데 문제는 본주를 갖고 있는 사람이 ADR을 바꾸는 게 지금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희소 가치가 더 센 거예요. 한국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 수가 한 100이면 그중에서 2.5 정도 되는 게 2.5%가 지금 상장되어 있는 거거든요. TSMC는 얼마 상장돼 있을 것 같으세요? 본주 대비했을 때? TSMC도 본주랑 괴리가 되게 많이 났다고 근데 내 알고 있거든요. 주식 수가 본주를 100으로 했을 때 얼마 정도가 미국의 ADR로 새롭게 상장되는 거지 비중이. 아까 한국은 지금 2.5% 시작했어요. 네. 20%. 더 많이 훨씬. 했네요. 이건 시간이 걸렸죠. 30년 동안. TSMC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본주 대비 미국에 상장된 비중이 처음에 시작하기는 5%였어요. 근데 5%도 지금 하이닉스 비중보다는 더 높죠. 그러니까 희귀성이 하이닉스는 훨씬 적게 발행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게 발행하니까 그걸 사고 싶어하는 수요가 많으면 네네. 주가가 더 하는데 두 배 ETF도 바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거기도 난리 나는 거지.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난리가 나서 네. 이제 어저께 기준으로 마이크론하고 똑같이 있는 거예요. 마이크론 왜? 그럴만 하잖아요. 삼성 하이닉스가 이제 미국에 상장됐는데 뭐 마켓셔도 늘고 하는데 물론 마이크론의 본사 갖고 있는 회사하고 완벽히 똑같을 수 없으니까 똑같은 정도지. 만약에 또 완전히 똑같은 마이크론 아니고 하이닉스 미국 회사야. 그러면 하이닉스가 한 20% 더 받을걸요? 왜?
하이닉스가 마켓 쉐어가 더 높으니까.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30% 정도 마이크론보다 더 높게 받으면 삼성전자 마이크론이 6.7배면은 30%면 얼마죠? 0.7. 한 7.5배? 8배? 0.3이면 3736, 18. 그죠? 8배 이상 받아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주가에서 하이닉스는 만약 똑같은 미국 회사면 30% 바로 올라갑니다. ADR이. 네. 근데 똑같지는 않으니까 지금은 똑같은 회사는 아니니까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그 마켓 시어를 감안 안 하고 그냥 똑같은 정도로 마치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 몰라요. 그래서 미국에서 ADR이 2배 ETF가 되면서 변동성이 야기됐기 때문에 거기도 엄청 출렁이 있는데 본주가 미국으로 바꾸는 걸 허용을 안 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 그 상장된 게 2.5%밖에 안 되고 TSMC는 처음에 5%였는데 그 30년 동안 올라와서 지금 20%예요. 지금 20% 정도 됐잖아요. 본주가 있는데 본주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없으니까 20% 되니까 걔네는 미국의 ADR, TSMC가 하고 지금 본주가 있는 대만에 있는 본주하고 괴리가 얼마인지 아세요? 지금 15% 정도. 그게 보통 최근에 와서는 14%에서 한 20% 정도. 그러니까 가장 높게 벌어졌을 때가 26%. 그런데 오늘 하이닉스가 좀 올랐죠. 본주가 한 9% 올라서 209만 원 정도 됐어요. 210만 원 되면은 우리 본주하고 210만 원하고 277만 원 종가 기준으로 그 애프터마켓 하면은 그게 아마 제가 해석할게요. 그게 약 30%가 될 겁니다. 제가 해석할게요. 277만 원. 어저께 ADR 그 애프터마켓 주가가 환산하면은 1,490원 277만 원이고 오늘 종가가 209만 원인가 그럴 겁니다. 그러면 이게 32% 정도의 프리미엄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본주가 너무 저쪽에 안 가니까 ADR이 프리미엄이 생각보다 많이 받는 거야. 거꾸로 본주가 언더가 많이 되는 거야. 네. 왜 TSMC가 최고가 벌어졌을 때가 26%인데 우리는 지금 오늘 하이닉스가 10% 가까이 올라가서 아까는 한때 216만 원, 17만 원 가다가 지금 210만 원 안 됐잖아요. 제가 그 개인 방송할 때 제가 봤을 때는 이 괴리를 따지면 TSMC처럼 최고 26% 아니면 30% 이상은 좀 이상하다라고 해서 30% 26% 프리미엄 on ADR 이렇게 해서 제가 한번 시나리오를 했는데 그 30에서 26%는 TSMC처럼 근데 그 말이 안 되는 게 TSMC는 20%를 거기에 해놨고 우리는 2.5%니까 네. 수급의 정도가 다르니까 26%까지 안 가겠죠. 만약에 26%까지로 프리미엄 준다면 거꾸로 그분 본주가 많이 오른다는 거니까 그렇게 올랐으면 오늘 본주가 220만 원까지는 갔었어야 되는 거예요. 안 되죠. 네, 네. 26%? 그 30% 집관 30% 정도 이상이면 안 되겠는데 그럼 우리가 본주가 너무 힘이 없는 거야라고 규정한 그 30% 프리미엄 277만 원이 30%라 하면은 거꾸로 오늘 본주는 210만 원을 버텼어야 된다. 근데 약간 빠졌죠. 그래서 힘이 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다 어우러져서 미국과 ADR가 이런 게 다 왔다 갔다 한다. 적당한 가격은 30% 정도로 유지되는 게 좋아요. 근데 아직 2% 정도가 부족해요. 이게 30%가 20%, 15%로 줄어든다는 거는 걔네가 계속 올라갈 때 우리는 따라가기 바다는 얘기인데 혹시나 내려가면 우리 더 빠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주가가 걔네들이 30%에서 20% 되려면 본주가 ADR을 바꾸는 걸 허용을 많이 해줘야 돼요. 2.5% 갖고 희귀성 때문에 이게 괴리가 좁혀질 방법이 만만치가 않다. 더 커질 수밖에 미국가 더 퍼지는 것도 이제 한도가 있겠지만 걔네들이 많이 너무 맞춰버리면 ADR을 본주로 바꾸는 사람도 생기겠죠.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네. 미국인. 근데 지금은 아주 끝자락까지 안 갔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제 기준으로는 50%까지 벌어졌는데 오늘 우리가 올라가고 걔네가 시간에서 빠져갖고 지금 32, 3%라는 얘기인데 오늘 만약에 미국에서 ADR이 더 오르면 다시 어떻게 되죠? 40% 이렇게 벌어지는 거잖아요. 네. 다시 내일 또 우리가 따라간다? 근데 미국이 올라만큼 덜 따라간다? 그럼 어떡하죠? 30%가 고착화되는 거예요. 그 30%가 말이 안 되지 않냐?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삼성전자 하이닉스하고 그 ADR하고 미국 ADR 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하고 이런 싸우기 있는데 삼성전자가 끼어들려면 어떻게 되죠? 삼성전자가 너무나 말도 안 되게 싸야 돼요. 근데 지금 말도 안 되게 싸냐 보면 하이닉스 대비했을 때 하이닉스 ADR하고 비교하면 30% 이상 벌어졌어요.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보다는 30% 이상 싸다고. 근데 이게 삼성전자는 미국 상장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미국의 하이닉스 ADR하고 비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이닉스랑 비교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이닉스 비교해서 그 차이도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15% 이상 벌어진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삼성전자가 엄청난 뭐가 없으면은 이 괴리가 빨리 좁혀지기는 쉽지 않아 보여요.
이게 SK 하이닉스가 ADR이 상장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기존에 우리가 이제 반도체 주에 대한 주식 예측을 했을 때는 네.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얼만데 실적이 얼마나 잘 나오는데 이런 것들 위주로 좀 우리가 봤었잖아요. 네. 그럼 지금에는 조금 더 주가에 대한 예측을 하는 게 더 어려워지고 복잡해졌다고. 요 지나치게 두배 ETF하고 그 미국 ADR 얘기했는데 근본적으로 아까 처음에 얘기한 거 다시 돌아가세요. 네. 미국의 빅테크가 중요하고 반도체 업체들 가격 올라간 거 거북하니까 그걸 압력을 주고 있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방어하면서 끌고 가느냐. 물론 최태원 회장님이 얘기할 때 반도체는 내년에 더 쇼티지예요. 공급 부족이 더 심해져요. 네. 그거는 반도체 가격이 더 올라간다는 걸 암시한 거잖아요. 만약에 일반 D램이 만약에 가격이 오른 게 이번에 일반 D램 우리 이제 레거시 D램이라 합니다. 그리고 다른 D램은 보통 HBM이라 하죠. HBM 가격은 별로 안 올랐는데 내년부터는 HBM 다시 수요 올라가면 HBM 가격이 올라가서 HBM 발로 가격이 좀 더 올라갈 것이다. 쇼티지가 바로 안 풀린다. 뭐 창신 메모리가 들어오고 캐파를 걔네가 12조 이번에 IPO에서 돈을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걔네 마켓시어가 한 7, 8% 되는데 얘네가 캐파를 많이 증가돼요. 그건 맞는데 걔네가 7, 8% 마켓시어 되는 게 엄청 늘리는 과정에 걔네들도 제품을 다양화하는 과정에 프로덕트를 믹스하는 과정에 생산성이 그렇게 발휘가 안 될 가능성도 있고 무엇보다도 걔네보다 훨씬 큰 삼성과 하이닉스 마이크론이 투자해서 올해 초부터 또 작년 말 올해 초부터 투자해갖고 웨이퍼 아웃 신규 팩이 가동되는 것이 빨라도 내년에 2분기 3분기이기 때문에 금방 어떤 그 물량이 늘어나진 않아요. 그건 맞는데 그래서 최태원 의원이 그렇게 얘기하고 증권사에서도 많은 분들이 내년까지는 문제 없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그 내년까지 문제 없다는 거를 믿고 지금 주가가 달렸는데 네네. 어느 순간에 우리를 사는 그쪽에서 야 불편하단 말입니다. 물량은 늦게 나오는데 그런 거 어떻게 컴프로마이즈 이렇게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건 얘기입니다. 시나리오입니다. 제가 확정진 건 아니고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뭐 테크 빅테크 업체들이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 누구라고 얘기 안 하겠어요. 그래서 야 내가 지금 3년치 해줄게 물량. 그러니까 너 확실하게 증산해. 대신에 가격이잖아. 이렇게 높아진 가격 더 높게 받을 생각하지 마. 오히려 가격을 좀 낮춰줘. 가격을 롱텀을 할 테니까 LTA 아시죠? 장기 공급계약. 네네. 그 비중이 삼성이나 하이닉스 마이크론이 자기 D램 같은 게 매출의 한 20%밖에 아직은 안 돼요. 그걸 50% 늘리려고 하는 이유는 뭐죠? 장기 3년 5년 뒤에 어떻게 반도체 가격이 폭등할 수도 있지만 내려갈 수도 있으니까 언젠가 공급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언젠가 반도체 가격이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게 언젠가는 우리는 한 5년 10년 갈 수 있겠지만 좋겠지만 그렇게 안 놔둔다는. 근데 이제 내년까지는 오케이인데 물리적으로 물량이 안 나오니까. 근데 그다음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다음 28년 29년에 우리가 용인도 하고 그 전라도에도 하고 네네. 하고 또 미국에서 공장도 지어야 되고 그거 다 지면은 공급이 오버서플라이가 이러고 있는 판에 그 짓는 거 시간이 1년, 2년, 3년 걸리잖아요. 그 땅까지 합하면 3년, 4년 걸리고 4년, 5년 걸리고 땅이 돼 있고 시작하는 것도 평택과 용인 같은 경우도 2, 3년 걸리는 판인데 근데 그걸 지었을 때 만약에 그 팔 데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럼 이제 폭락이에요. 네. 물론 AI가 잘 된다, AGI 한다 끝까지 적용하면 좋지만 그걸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은 다 어떤 거 하느냐. 내년까지 문제 없고 내후년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투자를 계속하려면은 뭔가 안전한 게 있어야 되는데 그 안전빵에 LTA를 보는 거예요. LTA를 롱텀 어그리먼트 장기 공급 계약이 예전에 있었지만 예전에 보통 1년짜리였어요. 2년짜리 별로 없었어요. 근데 지금 한 3년짜리, 5년짜리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LTA 비중이 20% 가는데 얼마나 많은 게 장기적으로 되는지 아직 몰라요. 그러니까 LTA에 대한 구조를 마이크론이 조금 오픈했고 삼성 하이닉스가 오픈을 그렇게 정확히 하지 않은 것도 불투명성이라고 외국계 언론사들은 우리를 압력하고 있어요. 이제 네. 하이닉스가 ADR 됐잖아요. 그러면 그 압력이 더 셀 것입니다. 너네 어떻게 하는지 계약 구조를 내가 투명하게 하라 공개해라. 이거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보기 때문에 하이닉스 ADR 주식이 높은 밸류를 받는 거예요. 네네. 삼성전자는 안 하겠다 그랬잖아요. 못 하겠다고. 그러면 밸류가 낮은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이게 ADR을 늘어나는데 아까 압력을 준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3년치 보장할 테니까 물량 가져갈게. 네. 못 믿겠어? 내가 그 가져가는 거에 한 20% 30% 선수금 줄게. 그리고 대신에 가격이 그때 올라갈 수도 있잖아. 내려갈 수도 있잖아. 이렇게 하자. 가격이 올라가는 거. 이거 확정된 거 아닙니다. 연생각할 때는 우리는 야 30년 뒤에 30% 올라가더라도 우리 10%만 먹을게. 라고 우리는 그랬을 거예요. 대신에 우리도 마이너스 30% 되는 상황이 있더라도 마이너스 10%만 하자.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10%만 하고 3년 가져가자. 우리 생각이지. 걔네는 그렇게 안 나오는 데가 생겼다는 얘기가 제가 들은 거예요. 뭐냐. 밑에는 그래.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10% 할게. 근데 그렇게 안 될 것 같은데 10% 마이너스 10%? 위에는 아무래도 내려갈 것 같거든. 장기적으로.
10% 미리 깎자. 그래서 정작 지금 단기적인 그 포캐스트 할 때 양보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는 거예요. 아마 이런 것들이 증권사의 모 증권사 최근에 하이닉스를 약간 낮춘 거. 네.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기조를 조금 반영한 거 아니냐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것도 근데 너무 단기적 보지 마시고 내년 돼갖고 HBM이 워낙 수요 투자가 나고 하면은 HBM 가격이 한 뭐 더블은 아니더라도 누구 원래 더블까지 내년에 봤는데 한 50% 상상만 하더라도 전체 평균 ASP는 올라가요. HBM의 비중이 지금은 10%도 안 되거든요. 일반 D램 레거시 D램이 워낙 올라서 HBM 했던 그것이 마진이 뭐 20%라는 게 아니고 그 마진은 50% 60%밖에 안 되고 일반 D램 마진이 80% 90%라고요. 그러니까 HBM을 만들 욕구가 별로 없어진 건데 네. 엔비디아나 구글은 HBM 만들어달라 하거든요. 네. 그 GPU에 들어가는 거는 이런 상태니까 가격이 HBM이 내년에 올라가서 전체 평균 가격이 내년에도 좀 더 올라갈 가능성. 그게 뭐 15%가 됐든 20%가 됐든 올해 대비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만 올해 1분기, 2분기 100%, 뭐 80, 100%, 50%, 3분기 30%, 4분기 10% 이거보다는 분명히 둔화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삼성 하이닉스도 이제 그거를 아니까 네. 오케이 가격은 언제가 내려갈 수 있으니까 짜증 나긴 하지만 그냥 좀 10% 내칠까? 이렇게 하고 일단 시작해볼까? 그래도 안전한 쪽을 조금 그렇죠. 발을 근데 지금 넣자. 최근에 그런 뉴스가 나오거나 아니면 네, 그런 가능성이 이제 여의도 회자되다 보니까 아이씨 죄송합니다. 삼성 하이닉스에 대한 이익이 무작정 논스톱으로 올라가는 거.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올해 원래 컨센서스가 올해 2분기는 삼성은 발표됐죠. 89조. 하이닉스는 원래 66조 하다가 지금 60조 초반으로 내려가고 있고 3분기가 삼성전자는 한 120조, 하이닉스는 원래 한 80 몇 조였는데 여기 네. 낮아지고 낮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컨센서스가 삼성전자가 한 얼마냐? 360, 70조, 400조 나오다가 약간 주춤. 하이닉스가 한 280, 90 가다가 270. 내년도가 여기서 40% 올라가서 원래 삼성전자가 540, 하이닉스가 400조였는데 하이닉스가 지금 360조 약간 10% 내려진 거고 그래서 내년도 걸 지금 기준으로 따지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합하면 얼마냐면은 이게 900조 좀 넘어가요. 근데 이게 며칠 한 달 전에는 1000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네. 다소 수그러졌잖아요. 그러니까 주가는 아까 말한 다른 이 헤게모니 때 내려가고 두 배 내려갔는데 다시 올라갈 때 반등이 얼마나 셀지는 이거를 안정적인 거 3년치가 시큐어 됐다는 걸 보고 진짜 밸류에이션을 아까 얼마나 했죠? 5배, 6배도 안 되는 밸류에이션을 바로 8배 이렇게 끌어올려줄까요? 끌어올려주는 건 뭐죠? 누가 사야지 끌어주는 거예요. 누가 사는 게 뭐죠?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긍정적에 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맨 마지막에 그런데 왜 주가가 떠다니냐? 개인들이 힘들어졌어요. 개인들의 예탁금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자금이 많이 없대요. 맞았죠. 이게 얼마 전에 한 달도 안 됐어요. 네. 137조 구조 간 게 예탁금이 이제 어저께 제가 확인 못했는데 그저께 확인된 옛날 거는 좀 며칠 전은 100조 이상 깨졌는지도 모르겠어요. 30%가 빠진 거예요. 그러면 6월 달에 왜 주가가 빠졌냐 하면은 실적이 좋게 나왔으면은 리밸런싱 나왔죠. 국민연금이 리밸런싱이 된다. 주가 오르면 리밸런싱. 그게 뭐 50조다 70조다. 그 어떻게 유도리 있게 하냐 70조가 될 수도 50조가 될 수 있는데 일단 8,500, 9,000 넘어가면은 9,000 되면은 50조 70 팔아야 된다. 그런 얘기가 미리 빠졌잖아요. 그렇죠? 아직 법이 통과 안 됐어요. 그걸 유예시킨다는데 유예시킨다고 했는데 아직 법이 안 됐죠. 유예가 아직 안 된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도 7,500 되면 팔 수도 있어요. 물론 6,400까지 팔았는지 모르겠지만 국민연금도 눈치 빠르니까 너무 빠지면 안 돼. 국민연금은 아니거든. 국민연금이 자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아웃소싱 받는 걔네들은 자기 멋대로 하거든. 그러니까 이게 빨리 법을 하면 빨리 하고 유예를 시키려면 진짜 3개월이건 해야 되고 근데 근본적으로 안 바뀌는 게 주가가 올라가면은 유예를 어떻게 하든 팔아야 돼요. 거기다가 외국인들은 아까 말한 그 헤게모니 싸움도 있으니까 미국의 빅테크 사라고 지금 막 드라이브 한 게 벌써 한 달 됐다니까요. 네. 물론 이렇게 하도 이렇게 해갖고 주가가 많이 빠지니까 어저께 뉴스 나온 거는 요즘 일주일 상한에는 우리나라 주식 산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정확히는 모르지만 약간 살 수도 있겠지. 반도체 주식을 다시 사기 있어요. 너무 많이 빠져갖고 반도체 익스포저가 엄청 내려갔다가 익스포저를 헤지펀드 아주 빠른 애들은 이게 작년에는 5%밖에 없었는데 5% 비중이 올해 5월 달은 얘가 헤지펀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작년에 5%였는데 올해 5월 달에 14%까지 갔어요. 근데 6월 달에 다 빼갖고 네. 10% 밀어넣었다가 다시 채워넣어서 지금 10%. 이게 아주 빠른 애들이에요. 그게 한국 주식인지 미국 주식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죠. 아까 말한 건데 뭐죠? 리밸런싱. 주식이 올라가면 계속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 8,000, 9,000 올라갈 때 계속 파는데 우리가 좀 저도 아까 그거를 간과했다기보다는 조금 덜 그렇게 생각했던 거는 주식이 올라가면 판다 그랬죠.
근데 이렇게 계속 내려갈 때 팔까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원래 한 달 전에 모 증권사 모 방송에서 얘기할 때 코스피 전망을 물어보길래 7,200에서 9,500을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가 9,358, 80까지가 내려갔잖아요. MSCI 인덱스 포함 안 되고 네. 이렇게 되고 뭐 이렇게 아까 그 헤게모니가 싸움되면서 그 내려가면 7,200 정도는 버티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7,000원이 깨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에 버텨야 되는 게 무참히 깨졌잖아요. 근데 왜 7,200이 왜 바닥이라고 내가 생각했냐면은 네. 우리가 전쟁이 일어났을 때 3월 달에 기억나세요?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당시에 우리나라 코스피가 고점에서 2월 27일 고점에서 3월 31일 바닥 칠 때 18점 몇 프로 빠지고 반등했어요. 18점 몇 프로. 우리가 9,300 얼마였잖아요. 9,300 얼마. 그거에서 18점 몇 프로 하면은 그러면 우리가 바닥을 예측할 수 있었어요. 그럼 9,358인가 9,388인가 아직 50 그러니까 82% 18% 빠지면은 그 7,600. 오케이. 그래서 0.77 맞아. 7,500. 우리가 최근에 고점 9,350인가 거기에서 23% 빼보세요. 0.77. 그러면 그게 9,250 정도 나와요. 9,250이 저는 바닥이라 봤어요. 네. 바닥이라 봤어요. 23% 뭐냐? 3월 달에는 18%인데 김장훈 씨 갑자기 23% 뭐냐? 우리는 18점 몇 프로 빠졌지만 그 같은 시기 2월 말에서 3월 달에 한국 주식을 추종하는 MSCI 그 한국 주식 코스피를 추종하는 ETF가 있어요. 그게 EWY라고 있어요. 블랙락이라고 아시죠? 네. 네, 블랙락. 걔네가 운영하는 미국에 상장된 게 EWY가 있는데 한국 주식 ETF예요. ETF는 더 변동이 심하다 그랬잖아요. 걔네가 23% 빠지고 반등을 했어요. 3월 달에. 근데 웃긴 게 아세요? EWY가 어저께 바닥이었거든요. 오늘 말고 아침 말고 어저께. EWY가 딱 정확히 23% 빠지고 이번에 반등했어요. 그래서 저는 23% 빠질 수 있다 보고 고점에서 2,300 0.77 하면은 그게 9,250이에요. 그래서 저는 9,200을 안 깰 거라 봤는데 달라진 게 있죠. 3월하고 지금하고 뭐가 달라졌어요? 그때 두 배 ETF가 없었잖아. 아. 지금 두 배 ETF니까 네. 밀리면 계속 밀리는 거예요. 6,500인가 400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이게 아슬아슬했는데 다행히 한데 왜 더 안 빠졌냐면은 이게 6,600 정도가 되면은 6,400 그렇죠. 우리가 지금 EPS가 올해 EPS가 1,050 정도 코스피가 곱하기 6배 하면은 6,300이 나와요. 6배가 깨지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코로나 때고 금융위기고 뭐 그래서 6,300까지는 6,000 깨진다고 그랬을 때 야, 그 무슨 대공황이 아니야?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한 건데 그 정도로 두 배 ETF가 유력이 컸던 거고 한 거예요. 지금 아까 말한 7,200이라는 숫자가 아까 고점에서 77% 23% 빼가지고 ETF 때문에 빠진다 했는데 그 잘 빠졌는데 7,250이 지금 비슷한 건데 아까 PE라 따지면 이게 6.9배예요. 7배 아직 안 돼요. 대한민국이 6배에서 보통 10배 거래된 거기 때문에 밑으로 6배 밑으로 거래되기는 쉽지 않은 거고 7배 정도에서는 일단 눈치를 봐줄 수 있는 거죠. 그게 where야 우리가 있는 거예요. 아까 그래서 수급적인 측면이 아까 ETF 얘기하고 우리 예탁자금 빠지고 네, 있는데 네. 그럼 왜 빠지고 ETF하고 예탁자금이 왜 흔들렸을까? 아까 빅테크의 그 노이즈 그게 헤게모니 싸움이 있고 미국에서의 리밸런스 국민연금 리밸런스에 겁이 나니까 네. 슬금슬금 빠진 거다. 이게 복합적인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두 배 ETF에 대해서 좀 약간 우려하고 있는 시선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아까 센터장님께서도 이거 어떠한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이미 지금 출시가 된 상황에서 어떤 대응 전략들이 지금 상황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녹화해서 내일 뭐 정부가 발표할 수도 있는데 제가 여기서 섣불리 얘기하는 것도 웃긴 건데 시장에서 회자되고 있는 건 이런 거죠. 제가 그 정도면 된다 안 된다 그런 얘기 하지 않고요. 오늘 나왔던 얘기 흘러나왔던 얘기는 이게 하루에도 리밸런싱 할 때 막판에 한단 말이에요. 막판에 하지 말고 시간대별로 정해주자. 리밸런스 얼마나 효율적일지 잘 모르겠어요. 그 정도 얘기 나왔고 증거기금인가 주식할 수 있을 때 3천만 원인지 5천만 원인지 그 잔금이 잔고가 있어야 되는 뭐 그런 게 있나 보더라고요. 그 규정이 잔고라는 건지 그것도 뭐 증거금이라는지 그걸 얼마 정도 올린다. 근데 얼마 정도 올리는 게 요즘 돈들이 많은데 몇 천만 원에서 몇 천만 원 올리는 게 그거가 될까? 그렇다고 또 너무 많이 올리면 평민들은 뭐 하라고? 뭐 아예 들어오지도 못하게 또 이런 불만도 있으니까 정부도 고심이 되겠죠. 그런 얘기가 있었고 교육을 강화한다. 뭐 시험 본다. 전문가만 투자할 수 있다. 전문가만 투자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전문적으로. 네, 전문 교육을 더 시킨다. 네, 네. 그거가 뭐 전혀 효과가 없지는 않겠는데 제일 좋은 건
그 잔고를 확 올리는 거죠. 그리고 전문가만 투자하게끔 진짜 시험을 봐서 자격증을 주는 거. 자격증이 하여튼 그렇게 되는 거 더 타이트하게 하는 건데 그건 또 반발이 꽤 있을 수도 있어요. 왜 반발이냐? 늦게 들어오신 사람이 이슈죠. 우리가 늦게 들어왔으면 수업료를 내야 돼요. 근데 모든 나라가 다 모든 인간의 본성이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이 특별히 그런 건 아닌데 역사상 보면은 우리가 좀 급하잖아요. 5월 27일 출시했죠. 이게 미리 출시됐을지는 모르겠는데 홍콩이 되고 나서 그거 빠져나갈 수 없으니까 5월 27일 한 거잖아요. 타이밍이 그지 같았어요. 왠지 아세요? 1월, 2월, 3월 달 한 달 늦게 들어온 사람은 그걸 만회하고 잃어버린 손실이라 보기 때문에 크게 먹고 싶어 한단 말입니다. 그 욕구가 아주 팽배한 분한테 탁 투척했으니 생각보다 많은 자금이 몰린 이유가 그런 마음의 발로가 있어서 된 거예요. 그래서 웃긴 얘기지만 아까 말했잖아요. 남들은 6개월, 1년 걸려서 이게 어저스트, 흡수된다고. 다칠 사람이 더 다쳐야지 이게 해결되거나 아까 그런 정도 갖고는 근본적인 해결이 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 뭐가 있느냐? 저도 몰라요. 제가 그런 거 연구하는 사람도 아니고 하루하루 바빠 죽겠는데 그렇죠? 상식적인 밖에 없죠.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반발이 있다. 그럼 못 올린다. 만약에 약하다. 이렇게 조치가 나왔는데 저는 이렇게 할게요. 조치가 약하면은 계속 삼성전자 하이닉스 위주로 상대적으로 그래도 다친 사람이 있으니까 예전만큼은 아니냐 하더라도 그래도 베팅을 거기서 하려고 할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장비나 기타 다른 섹터로 이렇게 스프레드가 되는 것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ETF에 확 몰려서 못했던 거기 때문에 완화가 돼야 되는데 조치가 없는 것보다 하니까 좀 완화는 되겠지만 그래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위주로 이 두배 ETF 있을 것이고 만약에 상당히 강하게 나온다. 상당히 강하게 나오면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만약 그런 걸로 인해서 한 게 자금이 스프레드 되는 거니까 그러면 뭐 소부장이 됐던 다른 섹터가 됐던 그런 쪽에서 억울하게 뺏겼던 수급의 힘이 좀 균형 있게 갈 가능성이 있죠. 뭐가 바람직하냐는 거 나서 그 두 가지 시나리오가 다 있기 때문에 나와 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계속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 하나가 빅테크 기업과 메모리 기업 간의 헤게모니 싸움. 이것도 굉장히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지금 계속 이야기 나오고 있는 게 치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들. 물론 뭐 애플이 지금 가격 협상하려고 카드 내놓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지만 결국에는 이 헤게모니 싸움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나요? 그게 어려운 거죠. 물리적으로 제품이 안 나오는데 그러니까 아까 그 소송을 했다는 소비자들이 그건 너무 많이 신경 쓰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소송이 걸리면요. 아무리 빨라도 1심 판결이 3년 뒤에 나옵니다. 7, 8, 9 게임 끝나고 나서 나옵니다. 처음에만 왔다 갔다 하다가 나중엔 좀 잊혀질 수 있다. 잊혀지거나 아니면 나중에 컴프로마이즈 이렇게 협상해서 뭐 우리가 미리 뭐 이렇게 할 거예요. 그게 뭐 그렇다고 뭐 1조, 2조, 아니 5조, 10조 이렇게 안 내고 설사 3조를 주더라도 별거 아니에요. 돈을 지금 300조, 500조 버는데 나중에 협상하더라도. 근데 노이즈는 나오겠죠. 그거는 안 되고요. 우리가 생산을 적게 하게 된 거는 그건 맞아요. 그러니까 누가 오늘 뱅크 오브 아메리카인가 기사에 났는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 증권에서 리포트 쓴 거 기사가 났는데 삼성전자가 하이닉스 같은데 하이닉스 용인 공장인가 제가 좀 죄송합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용인 공장의 캐파 28년인가 30년에 하려는 캐파 생산이 원래 당초보다 6분의 1밖에 안 된다. 이 마치 기사 내용은 우리가 삼성하이닉스가 열심히 안 하거나 일부러 그런 것 같다는 식으로 얘기를 적은 것 같아요. 공급을 뭔가 좀 조절하고 있다. 근데 그거 가지고 담합 증거는 아니에요. 뭐 저하 사정이 있으니까 그 설명을 드려야 될 것이고 담합은 뭐지?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이 모여서 아니면 이메일로 전화로 증거 있게 담합했다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적 있었냐? 있었어요. 20년 전에 있었어요. 2000년 초반에 제가 모시던 분이에요. 하이닉스 계신. 저는 하이닉스 출신 예전에 오시는 분이 잡혀갔죠. 그래서 이제 미국 이제 출장 가는 게 뭐냐고 감옥살이 했어요. 수개월 동안 그런 희생이 있었습니다. 우리 근데 그때는 적자가 너무 심해서 맥주 어쩔 수 없이 담아보라. 어쩔 수 없이. 사실은 나쁜 놈들이죠. 빅테크 니네들이 우리를 개박살나고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서 한 건데 감옥 가려고 담합해서 덤핑했다 이거 덤핑. 덤핑해서 그때는 가격을 낮춘 거죠. 그리고 나중에 덤핑하고 가격을 낮추고 생산을 줄이니까 나중에 가격이 올라가고 그 당시 담합이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담합은 가격을 높이려고 담합을 했다는 건데 그런 증거는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근데 생산을 줄이게 된 게 왜냐? 아까 말한 것처럼 몇 년 전에 반도체가 안 좋았어요. 코로나 이후에 빅 수요가 있다가 확 꺼져갖고 22년부터 23년 우리 적자 났었어요.
불과 1년 반 전에 작년 25년 초에는 낸드 지금 50% 60% 확장한다는 건 감산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적자였습니다. 네. 1등 삼성전자가 적자였다고. 그러니까 이게 반복되니까 반도체업들이 움츠러들었겠죠. 투자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먹고 먹고 하는데 빅테크가 걔네들 힘이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억울한 거지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압력을 줄까요?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떻게 될까요? 소송공급 이슈는 아니고 아까 가격 협상.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중국을 가지고 가격 협상할 거예요. 합성하는데 다행스러운 건 아니고 그렇게 계속 와치해야 되는데 데이터 센터 쪽에 들어가는 HBM이라든지 DDR5, HBM, DDR5, 일반 DDR, LPDDR 갈수록 수준이 조금 낮아지거나 범용화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위에일수록 범용화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에일수록 아까 CXMT가 창신 메모리가 금방 내년도 2분기에 왕창 생산할 가능성은 굉장히 약해요. 근데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지금이 아니더라도 내년도에 애플은 그거 갖고 압력을 주겠죠. 네, 그 가능성은 있어요. 그래서 가격은 상승률이 둔화되는 건 맞아요. 네, 네. 근데 그렇다고 가격이 훅훅 내려갈 수 있으면 모르잖아요. 가격은 말이죠. 웃긴 게 내려가기 시작하면은 훅훅 내려갑니다. 여태까지 안 그런 적이 없어요. 훅훅이라는 게 2%, 5%, 3% 이렇게 그런 일이 없다고. 왜 어느 순간 이게 번거가 좀 바뀌었다니까 어느 순간에 10%, 30% 빠집니다. 그러니까 한 6개월 지나고 나서 보니까 가격이 8개월 전보다 반토막 났네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일부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오히려 하이닉스가 내년도 올해 270 내년에 400조가 380조가 컨센서스인데 네. 내후년 잘 모르겠고 애널리스트들이 내년 거를 180조 보는 사람이 나온 거예요. 180조. 더 놀라지 마세요. 내후년도는 50조. 그러니까 반도체가 빠지면 엄청 빠지고 하염없이 빠지고 근데 그분도 너무 투머치했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그래서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도체 업체들이 롱텀 어그리먼트 맺는 거 아니에요. 대신에 업사이드를 포기하겠다고. 그러니까 그렇게는 안 돼. 네네. 만약 진짜 옛날식으로 돌아가면은 그분이 185만 원 못 펴줄까 하는데 그거는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게 뭔지 아세요? 150만 원도 감지덕지고 그 밑으로 100만 원대 내려갑니다. 만약에 180조 내년에 내후년도 50조 만약 그렇게 돼서 네네. LTA도 소용없고 다 무너진다. 그렇게 시나리오 적었는데 네. 그렇게 될 가능성은 약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주가가 그냥 300만 원, 400만 원 가느냐? 그 PER을 8배, 10배 쉽게 주느냐? 아까 헤게모니 싸움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해갖고 코스트를 제한할 거니까 지금 어렵더라도 물량을 확보하고 코스트는 제한하고 싶을 거 아닙니까? 걔네가 반드시 이긴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하고 그 컴프로마이즈가 될 거기 때문에 주가의 상승률이 각도가 이전하고는 다를 수밖에 없다. 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죠. 이게 몇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러한 실적에 대한 거는 아직도 뭐 2년 정도는 더 남아있다, 충분하게 남아있다 이런 의견도 충분히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런 실적 지금 추이라든지. 말씀드렸잖아요. 내년 실적에 대해서는 네. 컨센서스는 올해보다 한 40% 상승이다. 근데 약간 기스가 났다. LTA에 대해서 다른 해석이 나오면서 하이닉스가 처음으로 430조 이렇게 가다가 지금 380조로 내려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그 확인이 이번 실적 발표에 중요하죠. 7월 29일 하이닉스, 삼성전자 4월 30일 코리아. 실적보다도 네네. 그 LTA에 대해서 더 디테일한 질문을 나올 겁니다. 그게 어떻게 나오냐가 빅테크가 얘기하는 투자 계속하는 거 별도로 네. 걔는 빅테크가 투자를 줄인다? 아니면 투자를 원래 1000에서 1200 하기로 되는데 이래서 1000으로 다시 이런 식으로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만약 그렇게 내려가는 게 마더레이트 완화시키는 게 캐펙스 자체를 그렇게 나오면 끝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아까 7천 이하 가는 거 6천 몇백 대가 고차가 될 거예요. 근데 그럴 가능성은 약한데 그렇다 해서 주가가 8천, 9천을 편히 가느냐는 것은 리밸런싱 물량 있는 거 그거 빼고도 우리 자체적으로 LTA에 대해서 파지티브한 걸 봤는데 네거티브한 것도 이게 문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아니고 이거에 업사이드 포기하는 게 있다는 걸 어떻게 시장에서 흡수해 줘서 이게 그래도 6배 너무 싼 거 아니야? 8배까지냐? 아니면 완전히 그러면 5년치가 확보됐으니까 이렇게 보느냐. 근데 5년치 확보된 건 또 너무 많이 나간 거예요. 3년, 5년치 LTA가 얼마 비중 되는지도 아직 확정이 안 됐고 네. 20% 정도가 LTA 비중인데 높이겠다고 한 거지. 근데 높이는 과정에서 가격을 위에를 얼마나 포기했는지 모르니까 내년 실적은 그래도 뭐 185조는 안 나올 것 같은데 삼성전자 540조, 하이닉스 400조가 얼마나 어저스트 다운되는지 올해보다 성장하더라도 성장률이 40, 50%가 아니고 20% 되면은 업사이드는 바로 크지 않겠죠. 그런 거에 이슈가 되는 거예요. 그게 되면은 이면에는 그러면 다른 주식을 찾을 수도 있고 새롭게 들어가신 분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목 놓아서 들어가지는 않겠죠. 그래서 새롭게 들어가신 분한테는 저도 말씀드리는 게 장이 불안하면은 30에서 50% 현금 갖고 계시고
너무 많이 갖고 있으면 기회가 없으니까. 기존에 갖고 계신 분들은 아직 괜찮아요. 도망가실 게 아닙니다. 삼성전자 25만 원, 하이닉스 150만 원 정도 그 이하에 사신 분, 예전에 들어가신 분들은 네. 가만히 계실 때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근데 새롭게 들어가신 분, 특히 5월달 그 ETF 나옴에 들어가신 분은 제가 6월달 조심하라는데 37만 원 가고 뭐 하이닉스 250만 원, 저는 목표 주가에서 70% 이하에서만 삽니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새롭게 들어가신 분, 그게 70만 원, 70% 뭐냐? 삼성전자 31만 5천 원, 하이닉스는 238만 원이었어요. 근데 이제 무차는 깨졌죠. 네, 이게. 네. 그 죄송한 말씀 드렸는데 그 전에 제가 0.7 내려갔을 때는 6월 8일 날 그때 미국이 금리 인상된다 그래서 쫄아서 막 내려갈 때 한 8% 빠질 때 제가 뭐라는 0.7 하면 삼성전자가 29만 원, 하이닉스가 190만 원 정도 나와요. 그럼 6월 8일 최근 거 평균하면은 아마 그때 제 말씀대로 했으면 하이닉스, 삼성전자 그래도 삼성 적잖아요. 삼성전자는 아마 30만 초반, 하이닉스는 215만 원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하이닉스는 크게 손해 안 받고 삼성전자 손해 본 거죠. 손절은 안 갔죠. 이런 것들이 반도체 삼성전자를 이제 하더라도 그 비중을 50% 이상은 애매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거는 근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10% 계속 빠지잖아요. 다른 종목 가봤자 별 소용이 없어요. 이게 너무 싸기 때문에 다른 종목 가다가 또 망가져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만약에 적정하게 조용히 쉰다면 그때 다른 섹터 거기에 대표적인 거는 뭐냐?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이 투자를 많이 하고 하는 건 분명하잖아요.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적자 난답니까? 흑자가 80% 나다가 40% 나는 것도 아니고 투자는 계속해야 되잖아요. 물량은 확보하고 가격의 업사이드를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이 주가가 아주 세게 리레이팅이 안 되고 이렇게 애매하게 가더라도 투자라는 건 분명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장비주가 소리를. 장비주가. 네, 네. 예. 장비주가 갈 수 있는데 장비주가 엄청 싼 주식만 있는 게 아니고 비싼 주식도 있기 때문에 잘 선별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선별해야 되나요? 똑똑해야죠. 예. 그러니까 전문가가 되는데 반도체 전문가나 소부장 전문가가 따로 나와서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갖기 어려워요. 그건 제 개인적으로 막 홍보하는 거니까 애매한데, 개인적인 구독을 한다니 그러면 그런 게 가끔 나올 수 있죠. 네, 네. 그러니까 PSK 홀딩스 얘기 많이 듣죠? 테스. 뭐 하는 회사인지 아세요? 그 들어볼 수 있는 생각은 있으셔야지. 그거 노력할 생각하거나 공부할 생각이 없으면 그냥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근데 소부장 ETF의 단점은 뭐냐면 한미반도체 너무 많이 들어있어요. 오늘 같은 좋았겠지. 상한가 네, 갔으니까. 맞아요. 그거는 실적이 좋아서. 근데 안 갈 때는 한미반도체 때문에 안 가는 거야. 그럼 개별 종목 어떻게 하느냐?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공부를 하는 건 너무 어렵잖아요. 리포트 보시면 돼요. 근데 리포트 처음부터 보기에는 어렵잖아요. 그러면 티칭을 받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물에서 한 5년, 10년 그냥 바닥에서 굴러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네. 지금 워낙에 시장의 변동성도 커지고 말씀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막 이슈들이 겹치면서 앞으로의 주식을 어떻게 해야 될지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네네. 이제 곧 SK 하이닉스 실적도 발표가 될 거고 곧은 아니에요. 네. 보름 뒤입니다. 네, 이제 보름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렇죠. 뉴스를 보면 네. 고점에서 들어갔다. 네. 이런 개인 투자자분들이 되게 290만 원, 많으시거든요. 37만 원. 네, 네. 손절을 했었어야죠. 손절을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원칙을 지키십시오. 아픈 기억을 마음속에 새기십시오. 그래야지 다음에 있어요. 누구만 믿고 290만 원 샀다, 37만 원 샀다 이런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가 그런 얘기를 안 했다 해서 제가 세이프하고 나는 뭐 잘못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37만 원을 290만 원 사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사람 두둔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때도 조심하라고 했고 그 제가 아까 31만 5천 원, 네네. 29만 원 목표 주가의 70%. 70% 이하. 네. 근데 매크로한테 두배 ETF의 임팩트까지 저도 몰랐겠지만 그래도 약간 물어도 지금 손절은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근데 37만 원 하고 290만 원 손절매 이미 들어가고도 한참 됐겠지. 손절매 하셨어야 됩니다. 그냥 잘못 들어갔던 걸 얘기해야 되고 그 이슈는 뭐냐면 30만 원 사실 수도 있고 200원 사실 수 있는데 살 때 어떻게 사야 돼? 한꺼번에 사는 게 아니고 분할을 해야죠. 분할은 한 번, 두 번이 아니에요. 290만 원 사고 280만 원 사는 게 분할이 아닙니다. 어떤 일이 알지 말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10번에서 20번. 제가 예전에는 30번도 얘기했어요. 기관 투자가처럼 할 생각이 있어야 돼요. 기관 투자가들은 30번 하면은 2달 거쳐서 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 샀어요. 외국인들이 리밸런스 뭐예요? 2달 거쳐서 팔려면 계속 파는 겁니다. 여러분들 산다는 마음이 들면은 묶였잖아요. 그러면 진짜 지금 한 10번, 20번 나눠서 살 정도로 했으면 290만 원 산 사람도 얼마야? 지금 190만 원 갈 때까지 계속 샀겠지. 왜 중간에 안 사요? 그런 컨빅션이 있으면 공부를 했으면 290만 다 하고 나서 잊어버리고 때려뒀다고 손절 못한다고 이런 소리 하면은 말이 안 되지. 그러면 누가 나와서 어떤 주식 가격에서 누가 신처럼 그걸 집어줘요.
저같이 31만 5천 원, 29만 원, 0.7 이렇게 보수를 한 것도 최근에 이 사태에서는 물리다기보다 물린 거지. 한 5%에서 한 10% 하니까 손절은 아니더라도 손절은 15에서 20%니까. 근데 견뎌야 된다. 근데 이게 얼마 갔어요? 한 달 갔어요? 꼬작 일주일 열흘 간 거 가지고 그걸 못 참는 거면 그 열흘 동안에 아까 10번 20번 나눠서 한다잖아요. 매일매일 나눠서 써봐요. 이게 손절매가 급한데 그렇게 하셔도 손절매면은 손절매 하셔야 되는 겁니다. 타이밍이 늦었거나 잘못된 거예요. 그걸 인정을 하셔야지 다음에 이걸 경험을 사서 하는 거지 누굴 비난한다고 그게 자기 실력으로 돌아오지 않는. 아마 댓글 난리 날 것 같은데 할 수 없습니다. 욕하는 건 욕할 수도 있고 뭐 비난할 수 있는데 욕하거나 그 반말하지 마세요. 제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네. 그리고 만약 그렇게 나오면 여기 다시는 출연 안 할 거예요. 예. 근데 중요한 건 저하고 싸우자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잘 들으셔야 되는 거죠. 높게 잡은 거는 그럴 수 있어요. 경험이 없어서. 나눠서 사셨어야 되는 거고. 그래도 안 되면은 이번엔 실패구나. 느끼시고. 수업료를 지급. 그리고 나서도 자기가 팔고 나서도 새로운 정보로 높게 뜨는 이유가 그냥 무조건 따라가는 게 아니고 포모 와서 하면 안 돼. 그러니까 290만 원, 37만 원 생각해 보세요. 포모 와서 샀죠? 포모가 뭔지 아세요? Fear of missing out. 기회 놓칠까 봐. 자기 돈 갖고 했으면 괜찮은데 이 두 배의 ETF라는 사람은 그냥 작살났어요. 미리 청산됐겠지. 그러니까 포모에 사면 안 되고 공포의 끝단에서는 안 파는 거래. 버텨야 돼. 네. 그럼 아까 손절매랑 이율 배분에 맞아요. 공포에서 안 판다는 것도 손절매 안 갔을 때 얘기하는 겁니다. 낮게 샀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드바이서 그래도 그분들도 공포에 왔을 거라고. 거기서 버텨야 되는 거야. 버티거나 아니면 새로운 자금으로 진짜 컴퓨터 좀 사거나. 낮게 샀다는 낮게 분할했다는 가정하에서 공포에 팔면 안 된다는 거지. 손접에 한참 지난 거를 가지고 있으면서 공포 왔는데 그거하고 다른 얘기입니다. 똑같지 않은 거니까 분명히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오늘 김장렬 센터장님과 함께 지금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조금 더 냉철하고 날카롭게 좀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저희 이어지는 2부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앞으로 코스피는 지수 향방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